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추세적 관점에서 본다면 시총이 계속 비슷해지면서 한 300조 정도에서 이렇게 크로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요, 사실은. 1위, 2위가 바뀔 수도 있다고요? 당연하죠. 자, 그러면 방산, 전력은 아까 언급해 주셔서 방산이랑 전력 좀 전력기기 산업의 그럼 성장 동력 어떻게 보고 기업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잡아야 되죠? 전력기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장주의 순환매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HD 현대일렉, LS일렉, 효성중공업 이 세 종목이 이제 대장주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세 종목들이 이제 어떤 시기에는 HD 현대일렉이 어떤 시기에는 효성중공업이 이렇게 순환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략 포인트를 잡고 싶다면 상승을 어떤 종목 했을 때 얘는 못 오르고 있었네 이런 건 이제 순환매를 기다리는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대형주 세 종목 말고 그 아랫단에 있는 애들 중에서 산일전기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산일전기 도 시총은 막 거의 2조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런 1조 이상짜리 종목들을 위주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도 전력기기는 좋게 보시는 이유가? 저는 미래의 이 현재 가치가 주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전력기기가 올라간 이유는 AI의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AI 시대가 끝났냐 아니냐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저런 거예요. 제가 아까 미국에서 화장품이 잘 팔리면 주가가 퀀텀 점프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도 팔리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변압기 3인방인 HD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LS일렉이 미국을 뚫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 뭐 다른 나라에도 수출의 대량도 높은 거죠. AI 시대가 끝이 아니고 물론 시작은 좀 지났지만 엔비디아가 시총 1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시작은 좀 지났지만 계속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전력 소모는 굉장히 클 것이고 그 전력 소모가 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럼 같은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은 에너지 관련주도 똑같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기기가 필요한 이유가 에너지 소모가 큰데 그렇죠. 그럼 결국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야, 에너지 하면 요즘에 많이 올랐던 아까 조방원 중에 원전이 있죠. 근데 왜 원전을 빠셨나요? 원전은 아까 언급 안 하시길래. 언급을 안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약간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지주회사와 금융주는 저는 상승을 할수록 좀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방산주는 전쟁의 시대, 그리고 전력기기는 AI 시대니까 계속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원전은 사실은 저는 좀 그 중간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전력기기처럼 AI 시대에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원전의 성장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뭐 소형원전, SMR이라고 하죠. 소형원전들이 대중화될 가능성. 근데 이제 그거에 못지않게 약간 저런 거죠. 기후협약 같은 게 만약에 다시 되거나 뭐 이렇게 좀 에너지에 대한 그 이슈가 될수록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원자력 관련주는 제가 반반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쪽을 밀었다면 트럼프는 당연히 원전 쪽을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이 더 강하게 간 이유도 있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수혜를 받은 업종 두 개만 꼽으라면 조선주하고 원전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만 본다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보다 민주당 쪽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약한 마인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중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산은요? 방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지금 하반기에 좋게 보신다고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 이제 뭐 좋게 본다라는 것보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AI나 남북경협, 화장품, 의료, 뷰티보다 방산이나 전력기기를 더 좋게 보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산은 좀 어느 정도 올랐냐면 제가 삼양식품 설명드릴 때 이 정도 오르면은 약간 상승의 한계를 느낄 수도 있다. 하나의 여로. 그 상승의 한계가 이런 거예요. 저 PBR주는 2배, 3배만 올라가도 올라갈수록 상승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성장주들은 20, 30배가 올라가면 사실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100배, 200배, 뭐 1000배까지 가면 뭐 사실 하나 사놓고 1000배 가면 1억으로 1000억 되는데 우리가 1억으로 1000억 만든 사람 보기 쉽지 않은 이유는 1000배가 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나 갔냐의 문제에서 보시면 아까 내가 5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얘가 2020년도 저점이 얼마였냐면 뭐 25,000원 정도예요. 25,000원짜리가 100만 원이면 40배잖아요. 40배.
그럼 100만 원 좀 못 미쳤으니까 5년 동안 30배가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럼 제가 방산주는 계속 갈 거야라고 한다면 100배 가야 되는 건데 제가 아무리 주식 투자 오래 했지만 100배를 몇 년 동안 올라가면서 유지한 종목보다는 한 20, 30배 오르다가 이제 뭐 목도 오르고 이런 가격 상승의 한계를 느끼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추세 매매자이지만 한 20, 30배 오른 거 5년에 20, 30배 오른 건 조금 주저하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방산주는 전쟁 시기니까 더 갈 수는 있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게 AI라든가 남북경이랑 뷰티랑은 좀 다르게 보시는 저는 거네. 왜냐면은 같은 재료가 있을 때 얼마나 반영됐냐 여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30배 올랐다는 얘기는 30배의 주가 상승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 2배밖에 못 올랐다는 얘기는 2배만큼 밖에 안 반영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은 왜 안 꼽으신 거예요? 조선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방원에서도 조가 제일 앞에 붙어 있는데. 자,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조선주를 안 꼽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과거에 이제 뭐 현대중공업 이 이름이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현대중공업이 가장 피크를 쳤을 때 언제냐면 2004년부터 거의 한 5년 올라갔을 때예요. 요때도 얘네가 주가가 지금 요 당시에 보면은 뭐 한 2만 원에서 막 50만 원까지 한 20배, 30배 올랐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 30배 오르면 결국은 이렇게 또 뭐 10년 이상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최근에 다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오른 게 이제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조선주는. 방산주는 사실 실적 상승에 의해서 오른 게 맞아요. 전력기기도 그렇고. 방산주의 우리나라의 자주국방 때문에 방산주들의 가격 대비 성능들, 그래서 해외 수출들이 계속 늘어났던 부분들, 또는 전력기기, 우리나라 전력기기들의 우수성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계속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전쟁 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AI 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논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조선주는 과연 그러면 조선의 시대냐? 라고 했을 때 실적 늘어난 건 맞아요. 빅사이클이 와서 과거의 고점까지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약 단계 또는 대통령이 되고 그 이후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선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건 한국의 조선산업이야. 왜냐면 미국에서 뭐 해군 군함을 뭐 우리나라에 뭐 어디에서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제가 조선주를 조금 덜 믿는 이유는 그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이냐? 트럼프를 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주가는 올랐지만 그게 지속적이냐의 문제에서 전쟁의 시기를 누가 한 명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거든요. 또는 AI 시대를 뭐 엔비디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조선주가 올라가는 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좌우한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약간 조선주를 덜 믿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럼 국민주는 한번 여쭤볼게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지금 흐름이 다른데 두 반도체 거인 하반기 실적과 주가 전망에 엇갈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하반기는 못 오른 삼성전자가 좀 오를 수도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거의 뭐 지수 대비하면 안 올랐다고도 볼 수 있죠, 삼성전자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지금 삼성전자가 360조고요. SK하이닉스가 200조예요. 이제 160조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시점부터 보면 재밌냐면 2021년 고점을 보면 재밌어요. 요 96,000원 찍을 때 있죠. 이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500조를 돌파했었습니다. 근데 500조에서 350조면은 정확히 30%가 까여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0%, 150조가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만약에 고점에 물려 있다면 뭐 1억이 6,500이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반면에 SK하이닉스를 보시면 SK하이닉스 2021년의 고점이 아까 봤던 2021년의 고점이 그냥 뭐 한 10만 원대예요. 10만 원대에서 20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까지 두세 배가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낮게 잡아서 SK하이닉스는 그냥 시가총액이 2배 올랐다고 쳐도 100조에서 200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는 500조에서 350조가 됐고 SK하이닉스는 100조에서 200조가 됐어요. 그러면 100조와 500조는 5배의 차이잖아요. 근데 200조와 350조는 2배의 차이도 안 나요. 그만큼 굉장히 좁혀진 거죠. 또는 투자자들의 계좌로 본다면 만약에 삼성전자를 1조 투자했다면 6,5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고점에서. SK하이닉스는 그 똑같은 시기에 1억을 투자했다면 2억이 되어 있겠죠. 그럼 오늘 기준으로 5년 전에 1억이 한쪽은 6,500, 한쪽은
2억이 되어 있으면 300% 차이거든요. 7천만 원과 2억은 3배 차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액의 논리로 본다면 야, 삼성전자가 그동안 너무 못 올랐네. 올라갈 거야. 그 논리로 주식 투자하시면 돼요. 또는 추세 모멘텀 투자, 추세 매매의 논리로 본다면 야, 추세가 지금 SK하이닉스는 신고가 뚫고 계속 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더 좋지. 추세적 관점으로 본다면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야, 바닥 대비 20배, 30배 오르면 부담돼. 근데 5년 동안 2배, 3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저는 앞으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추세적 관점에서 본다면 시총이 계속 비슷해지면서 네. 한 300조 정도에서 이렇게 크로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요, 사실은. 1위, 2위가 바뀔 수도 있다고요? 당연하죠. 왜냐면 제가 주식 투자 30년을 하면서 1, 2위가 바뀌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삼양식품 10년 전에는 저 시가총액이 2천억, 3천억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30배가 올라서 10조까지 올랐잖아요. 어느 음식료도 10조로 올라온 적이 없는데. 또는 하이브, 엔터주에서 10조 이상을 가장 먼저 찍었거든요. 하이브가 상장되기 전에 JYP, SM, YG는 1조 돌파했을 때 언론에 엄청 크게 나왔어요. 엔터주가 1조가 됐다. 근데 하이브가 10조를 가장 먼저 돌파했죠. 또는 게임주, NC소프트가 부동의 1위였거든요. 네. 근데 크래프톤이 상장되고 나서 지금 크래프톤이 NC소프트 시총의 3배, 4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는 야, 우리 죽을 때까지 NC소프트가 시총 1위일 거야. 네. 야, 우리 죽을 때까지 JYP가 시총 1위일 거야. 우리 죽을 때까지 농심이나 CJ제일제당이 1위일 거야. 네. 라고 생각했지만 불과 4년, 5년, 뭐 10년 만에 다 바뀌었거든요. 또는 화장품도 똑같아요. 화장품 시가총액을 보시면 진짜 재밌는 게 LG생활건강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대형주였단 말이죠. 100만 원이 넘는 네, LG생활건강이 초고가 대형주였거든요. 명품주였죠. LG생활건강이 이제 5조입니다. 5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PR이 지금 신고가를 오늘도 쳤는데 6조예요. 근데 이 APR이 LG생활건강 시총을 꺾는다는 걸 저는 작년부터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추세니까. 우리는 LG생활건강의 화장품을 우리 부모님 세대 또는 우리 세대는 썼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나는 그냥 APR이 뷰티기구 쓸 건데 또는 미국의 아마존에서 LG생활건강의 화장품이 별로 안 팔렸는데 APR의 뷰티기기는 너무나 많이 팔리고 그래서 결국은 업종 시총 1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 삼성전자를 거의 갖다 붙이면 네. 이제 전 국민이 멘붕이 오는 거죠. 좀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다르죠. 시총 왜냐면- 1위를 전체 섹터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제가 좀 그 말씀을 전체 드리려고 시총 그렇죠. 1위. 몇 년 차지했죠? 거의 뭐 제가 주식 초반 했을 때 약간 이후부터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사실 한국전력 1등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한국전력이 1등이라는 거가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네. 한국전력이 지금 20위예요. 22. 우리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많이 올라서. 근데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한국전력이 언제부터 20위예요. 이 주가가 지금 현재 뭐 많이 올라서 지금 얼마예요? 4만 원이잖아요. 네. 이 4만 원의 주가가 언제인지 아세요? 94년도에도 4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95년도 4만 원이면 2025년 30년 동안 4만 원이죠. 그럼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지금은 6만 원이라고 치면 30년 전 95년도에 여기잖아요. 그냥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과 6만 원은 몇 배인가요? 50배죠. 50배. 50배, 60배. 그러면 30년 전에는 한국전력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국전력은 그때랑 똑같고 삼성전자는 50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총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한국전력이 24조잖아요. 24조를 50배 하면 지금 삼성전자보다 훨씬 크죠? 훨씬 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90년대에는 삼성전자가 1등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 당시 투자자들한테 한국전력 시총을 삼성전자가 꺾을 수 있을까요? 그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라에 왜냐면 그때는 뭐 70년대에는 전기가 없는 마을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 한국전력이라는 굉장히 고마운 회사에서 전국에 그 전기를 깔아주고 있는데 설마 네. 삼성전자가 뭐라고 우리나라 전 국민한테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의 시총을 넘을 수가 있겠어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30년 전이란 얘기죠. 그러면 사실은
삼성전자의 시총도 어느 기업에 역전될 수 있는 건 마음을 열어놓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초유의 사태. 근데 사실 지금 350조와 200조? 추세적으로 본다면 5년 만에 SK하이닉스는 2배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200조에서 2배 한 번 더 오르면 400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못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역전될 확률이 높은 건데,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SK하이닉스가 계속 오르고 삼성전자는 못 오르고잖아요. 그럼 최근 5년 동안 왜 그런 게 벌어졌는데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못하고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 SK하이닉스는 계속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계속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몇 년 동안 유지가 된다면 시총은 역전될 확률도 있다고 봐요. 왜? 포인트는 그거니까. 우리가 보통 제한테 매도를 언제 해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매수의 근거가 사라지면 매도한다고 말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매력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럼 그 매력적인 이유가 계속된다면 시가총액이 역전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포인트는 그거라고 봐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뚫을 수 있을지, 그게 과연 언제일지, 얼마의 납품량이 나올지. 근데 아직은 뭐 아니니까 계속 추세적으로는 SK하이닉스 주가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정리하는 최종 질문으로 지금 방금 한 1억 원 정도 있는 분이라면 어디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하반기에 내 돈을 좀 불릴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업종들이 다예요. 뭐 예를 들면 저는 화장품 뷰티 쪽은 꼭 포트에 하나 넣으면 좋겠어요. 네. 1억 정도 하면 일단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종목을 선정하는 것보다 업종을 먼저 선정해야 되는데요. 좀 공격적이신 분이라면 새 업종에 한 종목씩, 또는 조금 세 종목에 3천만 원씩 부담되는데 5업종에 5종목? 그럼 지금 5업종으로 말씀드린다면 화장품 뷰티 쪽에서는 당연히 하나를 넣어야 될 것 같고요. AI 쪽에서도 당연히 하나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에 저는 남북경협을 계속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도 하나 넣으면 좋고요. 이제 2개 남잖아요. 이 2개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많이 오른 애들 중에서 좀 선정을 한다면 방산주는 여태까지 추세 또는 실적 이런 거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뭐 지금 조방원전 중에 저는 방산주가 그나마 좀 제일 신뢰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저거예요. 우주항공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이기 때문에 방산을 하나 더 넣고 그 뭐 4개 정도가 됐죠. 그럼 뭐 다른 하나는 정말 못 오른 거에서 오를 수도 있지 않아?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2차 전지 내지는 자동차 부품주들 쪽에서 뭐 찾아봐도 된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2차 전지 물렸는데요. 근데 물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5업종 중에 뭐 아직 안 오른 거 사려면 사실 2차 전지밖에 없어요. 네. 그럼 2차 전지는 언젠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5업종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 안 팔아도 되겠다. 근데 비중이 어때요? 그러면 나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홀딩스에서 4개를 4분의 1씩 갖고 있습니다. 그건 4분의 1씩 분산 투자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종목을 갖고 있으면 분산 투자가 아니고, 분산 투자가 아니면 언제든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이미 사실 빠진 거죠. 네. 2차 전지를 100%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팔아야 되나? 맞습니다. 팔아야죠. 왜? 그게 주식의 원칙이니까. 만약에 2차 전지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4종목이 다 올라서 2배가 올랐다. 그럼 지금 현재 계좌의 2배가 되겠죠.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한 종목 또는 한 업종에 몰빵을 하는 우를 굉장히 또 범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제 주변에 사실은 한 종목에 몰빵해서 2배, 3배 벌었던 분들이 결국 아웃되는 이유가 그게 이제 맞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원칙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한 업종, 한 종목에 몰빵이 되어 있다면 절반 이상은 파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종이 뷰티랑 남북경협이랑 방산이랑 나머지 2개. AI. 그 나머지 하나는 사실은 안 오른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 오른 업종의 후보로는 자동차 부품주 거의 오른 게 없고요. 네. 2차 전지는 2년 전에 워낙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오른 게 별로 없고요. 그래서 안 오른 업종 중에서도 갖고 싶다면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유막 섹터 안에서도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하는지는 영상 초반에 이제 저희가 광고에 나온 것처럼 김작가 TV에서 첫 번째 공식 프로젝트로 이종윤 생산님과 함께 매매 전략 마스터 클래스를 오픈하는데 거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소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유망 종목도 오픈되어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뭐 실전 투자자다 보니까 탑다운으로 주식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뭐 지수를 보고 업종을 보고 그 업종의 탑픽 종목을 뽑아내는데요. 사실 김 작가
TV가 워낙 뭐 대형 유튜버이다 네. 보니까 이 채널에 나오면 제가 대형주의 이야기들, 뭐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는 뭐 시총 1조 이상의 이야기들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뭐 몇천억대 또는 뭐 1조 요 정도도 사실 마음 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또 우리 새로 만든 클래스에서는 업종별 탑픽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2018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2020년부터 재테크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면서 사실 수많은 투자 전문가분들, 슈퍼개미분들, 뭐 자산운용사 대표분들, 아니면 전업투자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 만나 뵀는데 지금도 고정적으로 뭐 한 두 달에 한 번씩 찍는 게스트분은 거의 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고 가장 신뢰하는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3,000포인트가 2021년? 그래서 거의 4년 만에 이제 3,000포인트 시대가 왔거든요. 근데 저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3,000포인트까지 왔으니까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계속 돌파를 하다 보면 네. 거기가 저항선이 아니고 지지선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주식 1000포인트 미만, IMF 때 280포인트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1000포인트를 여러 번 두들겨갖고 1000포인트 시대가 완벽하게 왔던 거고요. 또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여러 번 돌파해갖고 2000포인트 시대가 온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3000포인트 돌파가 굉장히 오랜만에 돌파하기 때문에 이게 저항선이 아닌 새로운 지지선이 될 수도 있겠다.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은 신고가의 시대, 역사적 신고가의 시대, 탑다운 관점상 지수가 이렇게 좀 좋은 시기에 업종을 잘 선택하고 주도 업종에서 탑픽 종목을 잘 선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신다면 이렇게 조정장, 박스장에서 막 마음 졸이면서 수익 안 냈을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